저 다른 게 아니라 총리님 그 산하에서 하고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보완을 하고 막판 당금질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당정안 일치라기보다는 여당 대표께서는 이제 보안 수사권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제 법무부 장관님 같은 부처에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어제 한찬식 민정수석님이 새로 지정이 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도 일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도 총리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제가 가급적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검찰개혁 관련한 논의와 진행, 처리는 일관되게 당정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1차 입법 예고안을 당에 보내는 과정을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당과 협의하거나 당이 이 정도 내용으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보내왔다 하는 점을 우선 먼저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서 크게는 두 가지의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어디에 배속시키면 좋겠는가 하는 1차 검찰개혁안에서 가장 큰 쟁점에 대해서는 저는 행안부에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당과 함께 그리고 당으로 보내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차 이제 관련한 내용인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누차 그것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등 또는 관련해서 정부 내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꼭 정부 내가 아니더라도 진보적인 검찰개혁론자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기억하기에는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을 어떤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중수청의 배속 문제에 대해서도 초기에 당론으로 법무부에 두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소시효가 임박한 문제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예외를 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을 그냥 폐지하자. 그러니까 소위 어떠한 예외도 두지 말자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예외를 두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든가 너무 전문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령 경찰의 비위를 수사하는 문제를 경찰에서만 다 해서 더 수사할 거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아니다 하고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예외를 두자는 입장, 그러니까 완전 폐지론, 일부 예외론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수사권은 아니고 그래도 경찰에서 쭉 수사한 것을 공소청으로 넘기면 이걸 보고서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다 맞는지 불러서 확인은 해보는 정도의 그런 사실조사, 그러니까 수사와는 다른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 관련한 검찰개혁 추진단에 지침을 주기를 기본적으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해서 폐지안을 기본으로 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소한의 예외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100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님께서는 동시에 저도 그렇게 건의드렸고 대통령님도 오케이 하신 것이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과는 별도로 워낙 검찰이 그동안 믿지 못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딱 자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상당하니까 그냥 국회로 보내서 폐지로 결론이 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을 예상하거나 또는 그렇게 될 것을 사실상 예측하면서 국회로 가도록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제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또 조작기소의 피해를 많이 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검찰이나 또는 검찰의 어떤 기득권 유지를 지지하고 응원할 이유가 1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치검찰한테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혹시 최소한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국정 책임자로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수기를 해라. 아마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밝힌 여러 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딱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은 폐지다. 근데 내 생각엔 예외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국회에 가서 이것이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수기하라. 이 네 가지 정도가 저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밝히신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님의 뜻까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했던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은 일반 국민의 한 분 한 분의 뜻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의 뜻도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존중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더라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안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검찰개혁 추진단에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이것을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유, 심지어 제가 이후에 총리를 그만둔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미루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지방선거 전인 5월 전에 제가 오히려 총리실에서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당에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그때 오히려 당에서 이건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그 신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아니고요. 다만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대통령님께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에 대한 결정을 하셨다면 저는 추측건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미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 국정의 진행에서 최소한 이 정부 하에서 검찰이 과거와 같은 정치 검찰의 어떤 권력 남용
이것을 자행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안정적으로 국정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이미 검찰의 권력은 상당히 축소된 상태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전체 국정의 안정성을 꾀하면서 공소청으로 가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의 검찰의 공소청으로의 전환, 그런 과정을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그 경험자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국한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대통령님의 판단이 작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연속되지 못하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던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것, 그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국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발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대통령님의 그러한 판단을 믿고 전체 그림을 보고 그 국정에 대한 청사진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것을 현직 총리이자 앞으로 또 국회와 당으로 돌아갈 여권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